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기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오늘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하루 만에 수그러들었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주가 영하 1.3도, 익산이 영하 2.9도, 임실이 영하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 높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영상 2도에서 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심한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임실의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은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불합리한 환경부 지침 덕분에 허가를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우려되던 부작용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교량입니다. 임실구는 지난달 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형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실구는 소송 말고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업체와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임실구는 최근에만 2차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체가 약속과 달리 시설 개방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반입된 오염 토양에 대해 임실군이나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업체를 찾은 전체 임실 군의원 8명이 방문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게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면 저희도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겠지만 자꾸 뭔가 꼬투리를 잡으러 이렇게 적대적이다고 생각되니까. 시설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환경부 지침 덕분에 시설이 허가를 받으면서 예견된 부작용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장이 관할 지역도 아닌 저희 임실군에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설치를 승인해줌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도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잘못된 규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채석장, 아스콘 공장, 폐기물 처리장 이런 시설이 있는 곳에 군산시가 조성한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겠죠. 최근엔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뜨라름 마을 주민들은 평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00m 거리의 채석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때문입니다. 뭐 고르륵 쏟아지면서 하얀 이게 저기가 먼지가 막 날리더라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집이 그냥 나오니까 집이 흔들흔들하는 거야. 채석장 옆에는 아스콘 공장과 폐기물 처리장, 납골당까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바람 불고 이러면 저 아스콘 공장에서 또 냄새도 그 할 때마다 너무 진짜 심하게 나고, 저 쓰레기도 저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곳은 군산시가 8년 전 27억 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해 전원마을로 분양한 곳입니다. 이 시설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작았던 시설들이 앞다투어 규모를 키우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 정착했지만 오히려 주변 환경은 더 나빠진 상황. 여기에 최근엔 레미콘 공장까지 추진되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갖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가 레미콘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이제는 주민들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민 반발에 난감해진 군산시는 이번 주 금요일 레미콘 공장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여건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참작을 해서. 온갖 기피 시설들이 시골 마을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발전 시설의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에서 최근 원인 모를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지난달 안전 진단을 받은 ESS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컨테이너 박스를 덮쳤습니다. 그제 오후 4시 20분쯤 장수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이곳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안에 있는 건전지 250여 개를 모두 태운 뒤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지난달 제조사가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제품이었습니다. LG 화학에서 진행한 거고요. 이쪽 안전정보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11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진행이 됐을 거고요. 2017년 이후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20건, 전북에서는 3건입니다. 화재가 잇따르자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모든 ESS 1,300여 개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 345개의 가동 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받고 가동 중단, 그러니까 가동을 지속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제 일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과 관계없이 일단 가동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고요. 지난 14일 불이 난 경남 양산시 한 공장의 ESS도 제조사의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 뉴스 주예인입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일부 출연기관과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도 산하기관장 임명 관행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 도입에 손을 잡았습니다. 대상 기관은 15개 공기업과 출연기관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곳입니다. 청문 대상자는 직무수행 계획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도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선거 캠프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출신이 주로 임명돼 논란이 되어온 산하 기관장 인선에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인사청문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새로운 도정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을 드립니다.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 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기관 가운데 다음 달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첫 번째 인사청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 5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수적인 면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측근 등이 주로 기용돼온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이 빠져 있는 점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전북 교육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유독 일부 항목에서 점수가 인색했습니다. 학생들은 진학 지도가 소홀하다, 교사들은 교권 대책이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8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응답했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하지만 각 교육 주체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먼저 학생은 교육청의 진로 진학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수업 개선과 평등 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진로 탐색이나 고교 또는 대학 진학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평가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 제도도 진로 탐색보다는 사실상 노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학교의 대학 진학 지도는 상위권 애들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분석됩니다. 교사들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응답 교사 절반은 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일체 교권 침해 행위를 막아낼 것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을 포함해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지역별 교육정책 만족도는 장수, 순창, 김제 등 농어촌 지역이 높았고 전주 등 도시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투자에 따른 체감 만족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순창군이 올해도 스포츠 대회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익산시는 프로야구단 KT와 2군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순창에서 3월에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3개의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순창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기대하는 가운데 전지훈련단도 100개 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프로야구단 KT와 2군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은 지난 3년간에 이어서 앞으로 5년간 KT 2군의 연고도시가 됐고 80명의 선수단이 익산에 머물게 됩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리는 갑각류 전시전이 20여일간 만 명이 다녀가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전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전 세계 다양한 개들뿐만 아니라 가재, 새우 등 다양한 생물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또 갑각류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남봉동에 선별장과 저온 창고 등을 갖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제시는 하루에 30톤의 선별과 15톤의 소포장이 가능해 농산물 유통 체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최근에 잇따라 터져나온 체육계 성폭력 고발을 두고 전북 지역 여성단체들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근 빙상계와 유도계에서 불거진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투 전국에서 체육 분야는 유독 조용했다며 합숙소 등 폐쇄적인 공간과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피해가 방조, 은폐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감사실과 국립대학정책과 직원들을 파견해서 김 총장을 상대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암이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이 담뱃잎과 성분이 비슷한 연초박으로 비료를 만들면서 10년 넘게 발암물질을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 의회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제출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료 공장이 KTN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고온의 열을 가열해 유기질 비료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연초박에 고온의 열이 가할 경우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며 연초박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전액 관리제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어제로 500일을 맞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안의 2월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택시 월급제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산업금제를 폐지하고 전액 관리제 시행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